안녕하세요. EGN 스마트 엔지니어링 연구소의 정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덕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덕터는 전기회로나 전자회로에서 사용되는 매우 기본적인 소자이고, 우리가 도선에 전류를 흘려줄 때 항상 그 도선은 인덕턴스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소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덕터에 대한 성질, 특징을 비롯해서 인덕터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인덕터의 표기법과 전류 전압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인덕터의 표기법,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 표기법에 따른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인덕터를 직렬과 병렬로 연결했을 때 등가 인덕터를 구하는 방법, 계산기로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차트에서는 인덕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인덕터는 이와 같이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표시했을 때 인덕터의 값은 인덕턴스라고 우리가 하고 L로 많이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압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덕터 전압을 이렇게 가했다, 즉 이렇게 가했다, 이렇게 했을 때 인덕터에 걸렸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전류가 기준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시되는데요. 커패시터와 유사한데 커패시터와 다른 점은 전압과 전류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덕턴스가 커패시턴스로 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덕터가 이와 같은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은 인덕터에는 에너지가 저장되는데 전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 이렇게 표시되죠. 아마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우셨으면 아마 물리 시간에 이와 같은 수식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전류로 저장된다. 그런데 그 전류 값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전압이 걸리면 그 전압을 적분간 값에다가 인덕턴스로 나눈 값, 요것이 전류가 증가하는 증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델타 I가 되겠죠. 델타 IL. 또한 인덕터 전류가 초기에 흘렸으면 그 전류서부터 이 증가분이 더해지겠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커패시터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적분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분텀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적분텀은 전압이 일정할 때 초기에 T0서부터 T까지의 적분이다. 그러면 만약에 T1까지 적분이다 하면 T0서부터 T1까지의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볼테지 곱하기 T1 마이너스 T0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T1이 증가한다면 증가해서 T2가 됐다고 볼까요? 그럼 면적은 밑변이 이와 같이 T2-T0이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 이 면적이 되겠죠.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전압이 변동한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면적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즉 전압에 대한 면적, 거기에다가 시간에 대한 적분, 그 텀에다가 L분의 1을 곱한 게 전류의 증가분이 된다. 요 같은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만약에 전압이 일정하다면 어떻게 되겠죠? 적분하면 VT가 되죠. 그래서 IL은 L분의 1 전압이 얼마냐? 거기에다가 시간을 곱한 텀이 되겠습니다. 물론 초기 전류도 더해지겠지만요. 초기 전류가 0이라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인덕터 값이 만약에 작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인덕터 값이 작으면 빨리 증가하겠죠. L분의 1과 비례하니까요. 인덕터 값이 크다. 그러면은
천천히 전류값이 증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수식으로 증가하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인덕터의 적분값으로 표시되는 이 수식, 여기 이와 같이 표시됐었죠. 앞장에다. 이것을 양변을 미분하면, 그래서 dt분의 d를 하면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시됩니다. 아마 헤로이론 시간에 이와 같은 수식에 더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분에 대한 것이 적분보다는 보통은 먼저 배우고 그래서 쉽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미분 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인덕터의 값은 인덕턴스인데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덕턴스의 값이 대부분 작기 때문에 미리헨리, 1000분의 1 헨리를 미리헨리라고 표시하고 100만분의 1을 마이크로헨리다 이렇게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인덕턴스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의는 인덕터, 여기 인덕터가 있죠. 인덕터 VL에 1V를 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1V를 가했을 때 1초 동안 1V를 가했을 때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L분의 1만큼 전류가 증가하겠어요. 그래서 1초 뒤에는 L분의 1이 되겠죠. 전류가. 만약에 1헨리짜리다. 그러면 1초 뒤에 1V를 걸면은 1초 뒤에 1A가 되겠죠. L분의 1이니까. 만약에 10mH에다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10mH는 0.01헨리가 되겠죠. 0.01분의 1. 그러니까 100A가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덕턴스가 작으면 L분의 1이니까 흐르는 전류, 1초 뒤에 흐르는 전류 값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인덕턴스가 줄어들면 그러면은 1초 뒤에 흐르는 전류 값이 커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리즈 커넥션, 인덕턴스의 시리즈 커넥션에 대해서 살펴보죠. 인덕턴스가 결론적으로 더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 등가는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L1, L2, L3 이렇게 됩니다. 즉 L1, L2, L3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L 값이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덕터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등가 인덕턴스는 이렇게 미리헨리인 경우에는 단위를 빼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렇게 해서 더한 다음에 단위를 미리헨리 이와 같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구해지죠? 또한 이번에는 단위가 틀릴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1mH인데 여기는 300 마이크로헨리 또 200 마이크로헨리 이렇게 직렬로 더해질 경우에는 우선 단위를 통일합니다. 여기서 한번 미리헨리로 한번 통일해 보죠. 미리헨리로 통일하면 300 마이크로헨리는 어떻게 되죠? 0.3 미리헨리가 되죠. 200 마이크로헨리는 0.2 미리헨리가 되죠. 그래서 단위를 통일해서 1 더하기 0.3 더하기 0.2 해서 1.5를 한 다음에 단위 미리암페어를 붙여주게 되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인덕터의 병렬 연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병렬 연결했을 때의 등가 인덕터 구하는 게 약간 더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병렬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인덕터에 걸린 전압은 같겠죠. 근데 앞에 정의에서 인덕터에 1V를 걸었을 때, 즉 병렬 연결된 인덕터에는 모두 1V가 걸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L1 인덕터에는 1초 후에 전류가 L1분의 1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인덕터 정의에 의해서. 또 L2 인덕터에는 L2분의 1 이렇게 1초 후에 전류가 흐릅니다. L3 인덕터에는 L3분의 1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하나의 인덕턴스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인덕턴스 값을 L 이퀴버런트라고 하면 이 전체 인덕터에도 1V를 가한다면 1초 후에는
L 이퀴버런트 분의 1 이런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등가 인덕턴스라면 어떻게 되죠? 이 L1분의 1, L2분의 1, L3분의 1이라는 전류가 L 이퀴버런트 분의 1 이 전류값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등가 인덕턴스와 직렬 인덕턴스의 관계는 이와 같은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수식인데 L 이퀴버런트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시되겠죠. 이번 차트는 병렬 연결된 등가 인덕턴스를 구하는 정리 부분이 되겠어요. 등가 인덕턴스가 만약에 L1, L2, L3 인덕터가 병렬로 연결됐으면은 그 전압과 인덕턴스는 이와 같은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역수를 취한 것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등가 인덕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계산기로 구해야 되겠죠. 인덕터 값은 재보면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1 마이크로헬리, 3 마이크로헬리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3.3, 2.1 마이크로헬리, 1.05 미리헬리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계산기로 등가 병렬 인덕턴스를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한번 구해보는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저항과 컷패서 구하는 거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은 이 L3가 없어지니까 0이니까 이 부분을 빼고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인덕턴스 값이 10mH와 40mH를 병렬로 구하고 싶다. 그렇다면 요 위식에서 요렇게 구하면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1승을 해서 다시 마이너스를 1승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기로 보면 대부분의 계산기에서는 여기서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0을 누르고 이렇게 10을 누르고 이 마이너스 1승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통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만약에 다른 계산기라면 이 부분을 다르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40을 눌러주고 또 마이너스 1승을 눌러주는데 이퀄까지 눌러주게 되면 0.12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다시 한번 역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눌러준 다음에 이퀄을 누르면 계산 결과가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밀리헬리를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결과는 등가 인덕터 값은 8mH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계산기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숙달해서 빨리빨리 인덕턴스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 번 볼 필요는 없고 한번 그 방법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개의 값이 병렬 연결된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서 세 개의 값 10mH, 20mH, 50mH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값을 모두 사용해야 되겠죠. L 한 다음에 mH를 빼고 L 한 다음에 10, 그 다음에 20mH는 20, 30mH는 30을 하는데 각각 그 역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10을 누르고 역수를 취하고 더하기 20을 누르고 역수를 취하고 더하기 50을 누르고 역수를 취해서 이퀄을 누르면 0.16 이렇게 계산기로 표시가 되죠. 이것을 한 번 더 역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역수를 취한 다음에 이퀄을 눌러서 6.25 이렇게 되면 6.25가 이렇게 되고 단위가 mH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번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과는 바로 6.25 mH가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인덕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가지 패시브 엘리먼트 즉 저항이라든가 인덕터
커패시터 이런 값들에 대한 임피던스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